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반복되는 불쾌한 감정들. 왜 그런 걸까요? 이번 생은 망해서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쩌고 있는 멘탈관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반복되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먼저 불쾌감이 왜 느껴지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싫다는데도 자꾸만 찾아오는 불쾌한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려는 불청객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불쾌한 감정, 너의 존재 이유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느끼기 싫은 불쾌감이 반복되는 이유를 확인한 후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배고픔의 느낌은 몸에 영양분이 결핍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뭔가를 먹어서 결핍감을 채우라고 알려주는 기능도 합니다. 이렇게 배고픔의 느낌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나름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루 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불쾌한 감정들도 나름의 기능이 있는데요. 불쾌한 감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첫째,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 둘째, 결핍된 것을 채워라. 이를테면 한 발짝만 디뎌도 떨어지는 절벽 앞에 서 있으면 무섭고 불안해지는데, 이때 느끼는 두려움은 안전이 결핍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안전을 채우기 위해 뒤로 물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혼자 오래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느끼는 외로운 감정도 뭔가가 결핍되었음을 알려주는데요. 외로움은 연결됨이 결핍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포유류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데 무리에서 이탈될수록 생존 확률이 떨어지듯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런 연결감이 결핍되었을 때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 느껴지는 외로운 감정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대화하거나 결핍을 채우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떨까요? 화는 공정함이 결핍되었을 때 느껴집니다. 여러 명이 무르지어 맘무스를 사냥했는데 한 명이 잡은 고기 대부분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생존이 불리해지고, 공정함이 결핍되었을 때는 결핍을 채우고 부당함을 바로잡으라는 신호로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불안이나 분노 등 대부분의 불쾌한 감정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중요한 무언가가 결핍되었으니 결핍을 채우라고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음 같은 역할을 하기에, 밥을 먹으면 배고픔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경고음을 확인하고 결핍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불쾌한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불쾌한 감정들은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생존을 돕는 고마운 존재들이기에 나쁘다고 피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보통은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쁜 감정들로 낙인 찍히는 불쾌한 감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극은 불쾌한 감정의 신호를 못 알아채거나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몽고로 여행을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에 경고등이 계속 켜집니다. 이게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경고등인데 몽고말로 써 있어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르겠으면 차를 세우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아 몰라 하면서 계속해서 무시하면 기름 채울 때까지 경고음은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 차는 멈춥니다. 화가 나거나 창피한데 불쾌한 감정이 느끼기 싫어 누르거나 애써 괜찮은 척 감정 신호를 계속 무시하시게 되면 불쾌감이 덜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기상 알람을 꺼도 잠시 후 반복되는 것처럼 기름을 채워주지 않는 한 불쾌감의 경고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감정 신호를 오해해서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몸에서 올라오는 느낌에 대한 해석으로 정의하곤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기쁠 때도 감동을 받을 때도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날 때 내가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 질문에서 감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결론은 주인 마음이다로 지어졌습니다. 감정을 느낄 때는 눈물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몸에서 뭔가 느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롤러코스터를 타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 몸의 느낌을 스릴이라 해석하고 짜릿하고 재밌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타고 있는 친구는 이 느낌을 무서움이라 해석하고 무서워서 웁니다. 이렇게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든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기분을 느낄지는 주인 마음이지만 몸의 감각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식하시는 분들에게 배고픔의 느낌이 몸 어디서 느껴지냐고 물어보면 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슴 부위를 가리키시곤 합니다. 이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외롭고 허전하든지 감정이 고픈 느낌인데 이 몸의 느낌을 배고픔으로 잘못 해석해서 뭘 자꾸 잡수시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극은 결핍감을 엉뚱하게 채울 때 발생합니다. 엄마에게 억울하게 혼나 화가 나는데 억울하다 말하면 말대꾸한다고 또 혼나니까 동생을 괴롭히거나 강아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화풀이를 하면 몸에 각성된 느낌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기분이 잠시 풀리는 듯 하지만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풀리지 않는 한 결핍감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화의 신호는 반복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하다는 느낌이 해소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 결핍감을 채워주면 좋지만 그보다는 만만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분 해소를 위해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갑질 레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불쾌한 감정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엉뚱한 방식으로 채우시게 되면 결핍감이 해소되지 않아 불쾌감의 경고음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불이 났을 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들면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뇌는 우리가 결핍감을 잘 알아챌 수 있도록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각의 화학물질을 쏟아내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몸 밖으로 배출되어 사라지지만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을 경우 혈액 속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몸 어딘가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휘저을 때 맑았던 냇물이 흙탕물이 되듯이 유통기간이 지나 몸 어딘가에 쌓여있던 감정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흙탕물처럼 올라오는데 과거에 쌓인 화학물질이 많이 올라올수록 불쾌감은 더 크게 느껴져서 별거 아닌 자극에도 버럭 화를 내거나 불안이 심해져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 어딘가에 쌓여 있었던 과거의 미해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지금 무언가가 결핍되었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에 겪었던 부당함과 불안을 재방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고 불안한지 그 이유를 현실에서 찾기 어렵고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울려대는 것처럼 감정 경보기가 울려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추스려보면 불쾌한 감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핍감을 그때그때 알아채고 해소하지 않아 경고음이 반복된다. 둘째,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겹겹이 쌓일수록 과도하게 올라온다. 그렇게 배가 고플 때 내일 먹지 뭐 하고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처럼 불쾌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때그때 결핍감의 신호를 알아채고 채워주면 미해결 감정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감정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불쾌한 감정이 느껴질 때 이미 쌓여 있었던 과거의 감정이 덤탱이로 올라오면서 과거와 현재가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버림받을까 불안한 적이 많았으면 남자친구가 카톡 답변을 조금만 늦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오면서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마음 떠난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이 커진다는 분이 계신데 일단 해소되지 않은 과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우리의 마음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서 과거의 감정으로 현실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느라 남친이 카톡을 늦게 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안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전화하다가 남친이 스트레스를 받아 못 살겠다고 진짜 떠나게 만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과거 감정이 수시로 올라와 과거와 현재가 헷갈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과거의 구정물이 가라앉아야 물이 맑아지고 그래야 맑은 시야로 현재 나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나아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불쾌감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구정물처럼 올라온 과거의 감정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의 감정 신호를 잘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불쾌한 감정을 빨리 가라앉히는 기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터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미해결 감정은 과거의 정당함의 결핍이든 안정과 연결감의 결핍이든 과거에 뭔가가 결핍되었다는 느낌이 대부분이라, 이 감정이 고픈 느낌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잡수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면서 기분을 달래기도 하고, 또는 게임이나 도박을 하면서 재미나 짜릿함으로 채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들은 지나간 과거의 것이라 채워도 채우기 어려운 밑빠진 독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흙탕물처럼 올라왔던 과거의 감정은 점차 가라앉아가기 때문에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불쾌한 감정의 경고음을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격이라, 버스 떠난 후에 잡기 어려운 것처럼 불쾌감이 어떤 결핍을 알려주려는지 그때그때 감정 신호를 알아채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불쾌감을 가라앉히기보다 불쾌감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몸에서 올라오는 느낌에 관심을 주시게 되면 불쾌감을 알아채는 마음의 근육이 길러집니다.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요. 불쾌한 감정이 느껴질 때 곧바로 뭔가를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경기 중 감독이 타임을 외치고 플레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잠깐만 기다려봐, 또는 타임을 외치신 후 일단 멈춰서 몸 어디서 불쾌한 느낌이 느껴지는지 몸의 감각에 주의를 두시게 되면 감각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몸의 느낌과 내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뒷골이 쪼이면서 지근거리는데요. 이럴 때는 깜빡이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화가 많이 나면서 빵빵하고 누르게 됩니다. 관찰해보니 기분이 좋거나 몸이 편할 때는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어도 화장실이 급하신가 보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때가 많은데, 끼어드는 차에 화가 많이 날 때는 어김없이 머리 뒷골이 지근거릴 때입니다. 이렇게 몸에 쌓였던 불쾌감이 구정물처럼 올라올 때는 과거 감정이 시키는 대로 화를 버럭 내거나 남 탓을 하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을 그때그때 알아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소하듯 빨리 털어낼 수도 있는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이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몸 감정 청소법입니다. 저는 화가 나서 머리 뒷골이 지근거릴 때 몸 감정 청소법을 적용해 뒷골에 지근거리는 느낌이 어떤 색으로 느껴지는지 떠올려 보면 진한 갈색으로 느껴지는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운전하는 중이더라도 신호 대기할 때 뒷골의 불편한 감각을 갈색 연기 뱉듯이 숨을 내쉬면서 1, 2분 정도 뱉어내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머리 뒷골이 편하게 느껴지면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그러려니 넘기게 되는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몸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털어내 가시다 보면 몸의 느낌과 내 반응 사이에 공간이 넓혀져 가고, 그럴수록 과거의 미해결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